오늘 살펴볼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G3BNT라는 기업입니다. 이전 영상에 바이오 산업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G3BNT라는 기업은 흔히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더해 희귀약품인 신경영양성 각막염 그리고 교모세포종 치료제를 위한 파이프라인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수포성 표피박리즘 치료제와 난청 치료제까지 포함해서 총 5가지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3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마 G3BNT를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파이프라인이 매수 사유에 있어서 가장 주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질환으로서 과도한 눈물이 증발되거나 수분 부족으로 안구 표면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미국 성인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약 6.8%, 즉 16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안구건조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안구건조증 시장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 고령화로 인한 환자 수 증가, 그리고 휴대폰 모바일 기기 사용량 증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스모그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영향 때문에 안구건조증 환자들이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 질환명이 주는 가벼운 느낌과는 다르게 치료제 개발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상 1상에서 임상 2상까지는 94.5%, 임상 2상에서 임상 3상까지는 54%나 통과될 정도로 성공 확률이 높지만 임상 3상의 성공 확률은 20%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인 의약품 임상 3상 성공 확률이 60% 정도라고 하는데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확률이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임상 3상에서 허가까지는 성공 확률이 낮을까요? 크게는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각 사람마다 어떤 경로로 안구건조증을 앓게 됐는지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발병 원인을 딱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구건조증을 앓는 사람들이 느끼는 증상과 의사가 진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눈이 건조하고 뻑뻑해서 답답한데 의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반대로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상에 대한 판단 자체가 주관적이다 보니까 임상시에 환자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복용을 했거나 복용하고 있는 약들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발병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딱 맞는 환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 이에 따른 치료제 역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안구건조증 시장에는 어떤 치료제가 있나 살펴보니까 레스타시스와 자이드라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 2품목만이 판매되는 독과점 시장인데 국내는 현재 2개의 기업이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한올바이오파마이고 또 다른 한 곳이 바로 G3BNT입니다. 먼저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임상 3상에 성공적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불과 며칠 뒤에 1차 평가에서 유의미하지 못하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되면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환자들을 모집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G3BNT는 올해 3-3상을 완료하고 연말에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는 현재 미국 임상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 중에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 이번 3-3상은 단순히 기존 임상 결과를 재현한 것으로서 지난 임상에서의 징후와 증상에서의 개선된 값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G3BNT의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치료 기간이 압도적으로 짧고,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증상만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치료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스타시스나 자이드라 같은 경우 항염제로 염증을 개선하는 데만 효과가 있지만, 지트리비엔티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염증 개선에 더해 해당 부위의 치료까지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부작용 역시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눈여겨볼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지트리비엔티의 경쟁사인 스위스의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유럽에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자이드라의 판매허가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이드라 같은 경우 작년부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유럽의약청에서 여러 데이터들을 검토한 결과 자이드라의 장기 효능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판매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자이드라 역시 유럽의약청이 제기한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철회하면서 현재 노바티스는 자이드라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듯 사실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서 선두주자에 있었던 자이드라의 이번 유럽 승인 실패는 꽤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작년에 노바티스는 일본 제약사 다케다에게 자이드라를 약 4조 원의 일시금과 추가로 최대 2조 원의 성공사례금을 지불하면서 이 플랫폼에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쟁사가 미끄러진 상황에서 이번 지트리비엔티의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신약으로 나온다면 독보적인 마켓 포지션을 당분간 이 시장에서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기관 중에 하나인 글로벌 데이터 역시 글로벌 안구건조증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지트리비엔티의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가장 성공적인 약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인 신경영양성 각막염을 살펴보면 현재 자회사 리젠트리를 통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신경영양성 각막염이란 감염, 눈 수술 상처, 눈신경 수술, 그리고 각막 감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질환 등으로 인해 각막신경의 기능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현재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 대안은 대중요법으로 제한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얼마 전에 임상 3상 1차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 1차 임상의 경우 투여받은 환자 10명 중 6명의 각막 상처가 완치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위약 대비해서 뚜렷한 치료 효과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환자 모집수 부족으로 인해 1차 목표 지표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2차 목표 지표에는 달성에 성공했고요. 현재 임상 3상 두 번째를 진행하기 위해서 환자 모집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트리비엔티의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 안구건조증 치료제와 신경영양성 각막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트리비엔티 2부 영상에서는 교모세포종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